3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사적 모임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등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충청 지역 투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충북 공약을 점검합니다. 34년 전 헤어진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경찰의 유전자 분석 제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청주시가 구도심 도로를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합니다. 차도는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는 등 보행 환경 개선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됐습니다. 사적 모임이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됐는데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뤄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정부 방침에 따라 4주 연장됐습니다. 기존 4인까지만 허용됐던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 49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됐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99명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공연장의 경우도 500명 미만으로는 허용되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13일부터 26일까지는 입소자와 면회객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곳, 어르신들이 자주 이렇게 손 닿는 곳은 소독제로 이렇게 수시로 이제 닦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는 출입하시는 분들 열 체크하고 있고. 하지만 학원과 교습소는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도 22시 이후엔 배달과 포장만 허용되는 등 기존 수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충북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1일 7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주의 확산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 지인을 통한 N차 감염이 이어졌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이제 확진자들 중에서 아직 감염 경로를 찾아내지 못하는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주변 사회에 확진자들이 이제 많이 산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려진 일부 방역 수칙 완화는 방역 체계 전환과 일상 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백신과 마스크 그리고 선제적 검사를 꼭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주말 이틀간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충청 지역 투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 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세론에 탄력이 붙은 이재명 지사의 충북 공약을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CJB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충북 세종 지역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54.5%의 지지를 얻어 연이틀 과반을 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날 대전 충남 결과와 합친 누적치는 54.72%로 28.19%에 그친 이낙연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득표율이나 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 본인조차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압도적 지지에 고무된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직 기반이 약한 충북 세종에서 과반이 넘는 압승을 거둔 원동력은 정권 재창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인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권리당원의 표심이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충북본부는 별도 자료를 내고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의 압도적 지지에 의미를 부여하며 남은 경선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선에 앞서 충청권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 조기 확정, 충청 메가시티 조성, 북부권 친환경 관광벨트 조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고리로 충청권의 초광역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북 오송의 첨단 바이오 산업과 충남과 세종을 연계하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으로 초광역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충북 세종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격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벌어지면서 캠프에서 활약 중인 현역 위원과 지지 활동을 펼쳤던 지방위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30대였던 어머니와 8살이었던 아들이 34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어머니는 70살이 되도록 아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운영하는 유전자 분석제도 덕분에 기적 같은 모자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이제는 70살이 된 어머니와 40대로 자란 아들이 경찰서 안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모자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보고 싶지 먹먹해. 지난 1987년 당시 36살이던 어머니와 8살이던 아들은 집안 사정으로 경북 안동에서 헤어졌습니다. 그 후 집안어른이 보살피던 아들은 거리에서 실종됐고 10년이 지나서야 실종 소식을 알게 된 어머니는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천과 음성, 청주의 아동 양육시설과 보호시설을 전전하는 동안 이름과 나이까지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자의 야속한 운명이 변한 건 실종 아동에 대한 유전자 분석 제도였습니다. 지문이나 사진만으로 실종 아동들을 찾던 과거와 달리 경찰은 지난 2004년부터 보호시설에 입소한 모든 실종 아동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가 안동에서 유전자를 채취했고 신락 같은 희망이 극적인 모자 상봉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전자가 99.9% 일치하는 단 한 사람, 34년 전 헤어진 아들이 청주에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유전자 분석 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등록된 유전자를 상호 대조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종 아동 및 가족의 모든 적극적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종 가족들에게 기적을 가져다준 유전자 분석 제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600명 가까운 실종 아동과 장애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활력을 잃은 구도심을 사람들이 몰리는 특색 있는 장소로 되살리는 게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방법이겠죠. 청주시가 차도는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는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구도심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중앙동 차 없는 거리와 한 블록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미줄처럼 엉켜있던 전선이 사라졌고 폭 4.5m로 넓어진 양쪽 인도에는 이팝나무와 벤치, 밤에 운치를 더할 가로등이 설치됐습니다. 차들이 교행하고 노면 주차장이 길게 이어져 무질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청주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시작된 보행 환경 개선 2단계 사업도 올해 말 마무리됩니다. 시내 방면에서 학천탕까지 1단계를 거쳐 2단계로 인근 5개 도로에 차로를 좁히고 인도를 대폭 넓히고 있습니다. 걷기 좋아진 거리에는 젊은이들 취향의 카페와 레스토랑, 음식점 등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차가 없는 부분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약속 장소 정해놓고 소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청주의 경리단길로 통하는 운천동 운리단길도 인도 폭이 크게 넓어집니다. 카페와 공방 등이 들어서면서 자연 발생한 운리단길을 중심으로 T자형 도로가 일방향 또는 차 없는 거리로 바뀝니다. 일방향 도로는 차들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구불구불하게 디자인됐습니다. 카페와 더불어서 이제 놀러 오는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는 공방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 이제 데이트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식사까지 완료가 돼야 되니까 음식점들도 하나둘씩 조금 생겨나는. 이제 앞으로는 보행 우선 도로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운행을 줄여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까지는 청주대 먹자골목 700여 미터도 현 양방향을 일방향 차로로 좁히고 넓어진 인도 곳곳에는 쉼터가 설치됩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미술관이 없어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기에 제약이 잇따랐던 충주시의 시립미술관이 본격 추진됩니다. 타당성 용역과 시민 공청회들을 통해 호암공원으로 부지를 확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미술관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충주시는 성내동 식산은행 인근 부지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지역민의 문화활동 수요는 많아졌지만 기존 공사립 두 곳의 미술관만으론 예술가들이 마음껏 활동을 펼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사업은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백지화됐습니다. 미술계의 수건 사업으로 남는가 싶었지만 충주시는 지난해부터 호암공원과 중앙탑 인근 등 4개 부지를 후보로 두고 미술관 건립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비 3천만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 결과에 따라 호암공원 내 부지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최종 결정된 호암공원이 아마 충주시에서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공청회와 지역 미술인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밝힌 미술계는 크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공간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시립미술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이 된다면 아주 좋은 미술관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주시 의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 절차 등이 남은 가운데 충주시는 문제없이 통과되면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연면적 4,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실과 수장고, 세미나실 등이 갖춰질 미술관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유색볕 논그림이 선명한 색상을 드러내며 수확의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논그림의 원조격인 괴산군은 단순한 볼거리 차원을 넘어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실험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드넓은 논 위로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농부의 미소가 보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괴산 유기농 엑스포 글씨는 노란색과 자색뼈가 대비돼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괴산군 칠성면 유런저수지 일원에 조성한 유색뼈 논그림입니다. 근데 약간 노란색으로 이제 이삭이 오면서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변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그 시기별로 약간씩의 이제 그림의 변동 부분은 괴산군이 14년째 이어온 유색뼈 논그림은 지역을 알리는 특색 있는 홍보 수단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그림 특허권으로 연간 3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돼서 사업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현재도 작년도 2020년도에도 그 조수입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지난해부터는 전국 유통망을 갖춘 기업과 손을 잡고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판매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식재료 수매 금액이 6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점차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미 감자 그리고 또 대학 찰옥수수 이런 거를 활용한 그 가공 음식을 이렇게 출시하는 이런 효과를 좀 거두어서 어쨌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괴산군은 유색뼈 논그림을 활용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 유색뼈 원조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도민 96만 9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1차 접종률이 160만 도민 기준 60.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은군과 영동군, 괴산군, 옥천군 등 4개 군이 70%를 넘겼고 청주가 55.6%로 가장 낮았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전체 도민의 36.7%를 나타냈습니다. 충주시 보건소가 코로나19 4단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중단했던 민원 업무를 오늘 재개했습니다. 충주 읍면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도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영동군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모든 가정과 상가의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분은 5억 2천여만 원입니다.
하지만 관공서와 교육기관, 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 문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선제적인 대응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영상회의로 진행한 확대 간부 회의에서 도민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례를 적극 알리고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내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옥천군에서 정체불명의 군수 여론조사 결과가 나돌아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내년 지방선거 군수 출마가 예상되는 민주당 소속의 현 김재종 군수와 황규철 도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승용 전 옥천문화원장 등 3명의 가상 대결로 선거 여론조사에 적법한 공표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제천시 의회가 국방부에 헬기 예비작전 기지 기능을 상실한 제천 비행장을 항구적으로 용도 폐지하고 제천시로 무상 이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제천 비행장은 1950년대 군사훈련 목적으로 조성된 이래 수십 년간 군사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무용지물의 군사시설로 제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